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활용음악교육 14주차 수업입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에요. 금요일날 오전에는 기말고사 대체 과제가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럼 그걸 수업 시간에 프로젝트 기말고사 보듯이 처리하시고 마감하시고 한 일요일 저녁까지의 마감일에 업로드를 하시면 이번 학기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수업으로 미디 파트의 수업을 한번 이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노테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웠고, 오디오 에디팅 프로그램 배웠고, 비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뤘어요. 지금까지 다루지 않은 프로그램이 이제 미디, DAW라고 말하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만 아직 안 다뤄보셨습니다. 사실 교과서에도 이런 시퀀싱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파트는 없어요. 하지만 학생들한테 어떤 이제 특별한 수업을 해주려고 할 때 미디 파트 수업은 가장 학생들의 흥미도도 높고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어서 이론적인 배경부터 실질적인 적용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디, 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의 약자입니다. 미디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게 대체 무언가, 사실 되게 간단해요. 역사 파트를 살짝 보면 1970년대에 신디사이저들이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디사이저들이 초창기 모델이다 보니까 각각 다른 시스템이 적용이 됐고, 모노포닉,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음씩 발생이 됐고, 그걸 예를 들어 신디사이저 5대를 연주하려면 연주자 5명이 필요하겠죠. 한 사람이 앞에 붙어서 연주를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81년도에 세계 신디사이저 회사가 모여서 여기 지금도 롤랜드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시죠. 그리고 나중에 야마하, 코르그, 카와이까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우리 통일된 체계를 하나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미디라는 체계가 83년도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미디라는 체계가 등장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발생되는 미디 신호를 컴퓨터가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플레이어 문제가 컴퓨터에서 입력된 미디 신호를 발생시켜주면, 여기서 신호를 10개 발생시켜주면 그냥 쉽게 말해서 10대의 신디사이저에 연결해 두면 이제 연주가 되는 거예요. 많은 연주자가 필요 없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미디라는 건 Electronic Musical Instrument Computers Connect and Communicate, 그러니까 Electrical Instrument하고 컴퓨터가 서로 상호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미디 다이어그램이라고 검색하면 이 그림이 뜹니다. 풀 미디예요. 이것보다 조금 더 간소한 버전이 다음 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눈여겨라 한번 보시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얘가 발생시키는 게, 얘가 지금 말하자면 뮤지컬 인스트루먼트예요. Electrical Musical Instrument입니다. 얘가 발생시키는 신호는 미디 신호예요. 이 미디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원래 초창기 모델에는 이 미디 신호에는 미디 포트가 필요했습니다. 5핀 다이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핀이 필요했어요. 케이블은 이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핀을 쓰지 않아요. 안 쓴다기보다는 USB로 대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새로 장비를 업데이트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미디 포트가 있는 장비를 보실 일은 이제는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마스터 키보드를 싸게 판대 라고 해서 뒤를 딱 돌려봤더니 미디 핀밖에 꼽을 수 없더라.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아시겠죠? 간단해요. 미디 신호를 발생시키면 얘가 컴퓨터가 그 신호를 받고 그 신호를 다시 재생시켜 줍니다. 이 개념이에요. 지금은 이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하드 모듈을 사용했었어요. 이런 얘라고 쳐보죠. 이런 모듈을 사용했어요. 이런 모듈가 제가 처음 썼던 게 코르그 05RW였는데 그 코르그 05RW로 얘가 보낸 미디 신호를 얘가 편집하고 작업해서 다시 플레이하면 이쪽으로 미디 신호를 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듈에서 이게 미디 신호를 받아서 자기가 오디오 신호로 바꿔서 스피커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얘가 지금의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조금 간소화가 됐냐면 이렇게 간소화가 됩니다. 이제 사운드 모듈이라고 말하는 애들은 사라지고요. 다 소프트웨어가 됐어요. VST라고 말하는 Virtual Studio Technology입니다. VST라고 말하는
소프트웨어 형태로 다 컴퓨터에 내장이 됩니다. 이건 이제 보통 미디 작업을 할 때는 모니터를 2개에서 3개 정도 쓰는 게 편해요. 하나 쓴다고 작업을 못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스크린을 2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미디 장비, 제가 미디 레슨도 하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보편적으로 뭐냐면 무슨 장비가 필요한가요? 어떤 장비들이 있어야 미디 학습이 가능한가요?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주 최소한도로 설명해 주는 게 얘네들이고, 여기에 색깔 박스로 되어 있는 애들은 추가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자율학기제 혹은 음악 특별 수업에서 미디에 관련된 DAW, 시퀀싱 수업을 하겠다. 학교에 최소 이 장비가 있는지를 한번 검색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씩 보자면 얘는 마스터 건반이에요. 마스터 건반. 미디 키보드, 미디 컨트롤러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스터 건반은 신디사이저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신디사이저는 자체 발생할 수 있는 소리가 있고 얘는 없습니다. 얘는 자체의 소리가 없어요. 얘는 건반만 있는 애예요. 얘는 그럼 어디서 소리를 내냐? 내가 여기서 도를 치면 이 도라는 사운드가 미디 신호로 컴퓨터에 들어가요.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컴퓨터에서 플레이를 하면 컴퓨터의 자체에 있는 VST에서 플레이가 돼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사운드를 쏴줘요. 그럼 이 사운드가 얘를 통해서 스피커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컴퓨터에 VST가 없다면, 가상악기가 없다면 반드시 사운드 모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옆에 사운드 모듈 이렇게 쭉 쌓아놓고 스튜디오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사운드 모듈이고, 개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해요, 그 사운드 모듈 하나가.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사운드 모듈이 소프트웨어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하드웨어 장비들만 가지고 음악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이 화살표는 신호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미솔을 치면 이 도미솔이 미디 신호를 통해서 컴퓨터로 입력이 되고요. 컴퓨터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그 도미솔이라는 미디 신호가 이렇게 사운드가 돼서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운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스피커로 나가게 돼요. 스피커를 컴퓨터에 바로 꼽으면 안 되나요? 얘는 얘와 꼽히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컴퓨터에 사운드 카드가 엄청 좋은 게 있다면 꼽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와 얘 사이는 이렇게 꼽힙니다. 보통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우리 쿼터 인치, 이제 눈에 익숙하죠? XLR 케이블 한쪽, 쿼터 인치 케이블 한쪽, 띠 2개 있으니까 밸런스 케이블이네. XLR과 쿼터 인치 밸런스 케이블, 이 케이블을 씁니다. 스피커는 얘에다 꼽아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얘에다 꼽아요. 그러니까 얘를 꼽을 수 있는 사운드 카드가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다. 얘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얘가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건, 얘는 지금 여기 보면 XLR 케이블 꼽을 수 있고 가운데 쿼터 인치 케이블 꼽을 수 있죠. TRS 케이블. 그러면 얘는 녹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이크 2개 꼽을 수 있고 아니면 기타, 베이스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를 재생시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컴퓨터로 오디오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역할도 얘가 해줍니다. 이 그림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컴퓨터가 있다 라고 하면 마스터 키보드 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고, 스피커 사서 거기를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들 사면 돼 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스터 건반과 얘는 이제 더 이상 미디 케이블 안 쓴다고 하죠. 우리가 프린트 케이블이라고 하는 USB-C 타입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디 케이블은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제가 사용하는 M-Audio 해머 88 뒤쪽에는 미디 핀은 들어있지도 않아요. 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저는 스피커 대신 헤드폰을 쓰고 싶습니다. 아니면 스피커 헤드폰을 병행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스피커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헤드폰 하나 사도 충분하겠죠. 그래도 스피커가 있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얘가 키보드 미디 컨트롤러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외에 미디에는 훨씬 더 많은 컨트롤 할 수 있는 이제 기능들이 필요해요. 뭐 이렇게 페이더를, 여기 보시면 페이더를 올렸다 내렸다 한다거나
버튼을 눌렀다 뗐다 한다거나 너브를 돌렸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렸다 할 수 있는 추가 컨트롤러가 필요해요. 이 컨트롤러가 원래 여기에 피치 밴드와 모듈레이션이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요. 웬만한 건반에는 없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있고 있는데 몇 개 더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가장 기본형입니다. 얘네도 이런 컨트롤러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직하게 쓰이니까 이 키보드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얘는 88 건반이고요. 어떤 음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피아노 건반이 목 건반이어야 되냐 아니면 세미 웨이시라고 말하는 진짜 버튼 같은 건반이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음악을 할 것인지 예산에 맞춰서 혹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맞춰서 장비를 구입하게 유도하시면 되고,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정도 장비를 구입하시면 처음에 음악을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뒤쪽에서 보시게 될 소프트웨어 부분에 이제 좀 고생을 해야겠죠. 자, 미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얘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도라고 치면 건반을 도음을 치게 되면 그게 미디 신호로 컴퓨터로 간다라고 했죠. 그게 컴퓨터에 이러한 방식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미디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스테이터스 바이트와 데이터 바이트로 나눠집니다. 스테이터스 바이트, 데이터 바이트 1, 2 이게 하나가 미디 메시지예요. 이러한 미디 메시지에는 채널 메시지와 시스템 메시지가 있고, 이 채널 메시지에 보이스 메시지와 모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보이스 메시지가 notes on, aftertouch poly, 프로그램 체인지, 피치 밴드, 컨트롤 체인지 여기 있는 애들이죠. 얘를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건반을 연주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건반을 얼마나 빠르게 쳤는가, 느리게 쳤는가를 재는 벨로시티가 여기에 있어요. 얘를 눈여겨보시는 건 이따 미디 소프트웨어에서 내가 건반을 찍고 얘를 편집하려고 할 때 메뉴들이 있는데 그 메뉴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미디 신호를 에디팅 하는데 필요한 메뉴들은 기본적으로 이 스테이터스 바이트와 데이터 바이트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드 메시지라고 하는 CC 메시지가 이렇게 있죠. Control Change예요. Control Change 앞글자만 따서 CC입니다. 이게 보이스 메시지의 7번째예요. 이 CC 메시지가 총 몇 개 있냐면 128개 있습니다. 0번부터 127개니까 왜 100개도 아니고 200개도 아니고 128개냐? 컴퓨터가 이진법 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위에도 보면 미디 바이트라고 할 때 앞쪽에 스탑 빗, 스타트 빗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있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은 뭐 별로 중요한 얘기들은 아닙니다. 이 8개 있는 것들이 왜 하필 8개냐? 이진법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2, 4, 8, 16, 32, 64, 128. 더 올라가면 1024가 나오죠. 그래서 1kB가 1024바이트가 되고 1메가가 1024kB가 돼요. 옛날에 중학교 때, 제 중학교 때 94년도 때 제 컴퓨터가 120메가였습니다. 그래도 우와 했었어요. 어느 순간 기가의 시대를 살게 됐고 지금 현재 테라의 시대를 살고 있죠. 옛날에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 문제였었어요. 메가바이트 다음에 뭐고 기가바이트 다음에 무엇인가. 근데 지금은 테라바이트까지는 쉽게 알 수 있죠. 이 뒤로 페타바이트, 헥사바이트 이런 바이트들이 있는데 아마 그 시대를 죽기 전에 만날 수 있을까? 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기가바이트 시대를 내가 볼 수 있을까?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을 무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쪽에 공부를 했어서 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계가 바이트에서 메가 겨우 넘어가고 있는데 선생님도 그랬죠. 우리가 기가바이트 시대를 볼 수 있을까? 기가바이트가 뭐예요? 지금 테라바이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컴퓨터가 이진법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기본 넘버는 128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에서 127. 벨로시티 수치를 할 때 0에서 127까지를 따져요. 0이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 127이 맥시멈.
이럴 때 왜 20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127이 맥시멈일까? 아, 컴퓨터가 이진법 숫자 체계를 쓰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요즘은 100이라고 나와요. 그거는 컴퓨터의 시스템이 바뀐 거냐? 그렇지 않고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누는 겁니다. 0%에서부터 100%까지. 똑똑하죠, 사람들이. 자, CC 메시지라는 게 있구나. 아, 피치밴드가 있구나. 그래서 기본적인 미디 컨트롤러에서 피치밴드를 만들어 놓은 거구나. 모듈레이션. 모듈레이션 없는데? 이건 뭐 하는 거지? 그걸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VST입니다. 이거는 라스 스트링이라고 말하는 LA 라스. 갑자기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네요. LA 스코어링 스트링입니다. LASSS. 그래서 LA에서 영화 음악하는 스트링 버전의 VST입니다. 얘를 보면 벨로시티 보이시죠? 얘를 가지고 연주했을 때 벨로시티가 0에서 4면 글리산도로 연주를 하고 5에서 50이면 포르테로 연주하고 포르타멘토로 연주하고 51에서 127이면 레가토로 연주한다는 얘기예요. 0에서부터 127. 아, 벨로시티 0에서부터 127, 1에서부터 128. 128. 이진법 숫자 체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이 연주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거. 아무리 살짝 쳐도 우리가 치는 정도면 한 벨로시티 23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벨로시티는 무슨 뜻이냐면 터미널 벨로시티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터미널 스피드라고 한국에서 개봉했어요. 왜냐면 벨로시티라는 말이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터미널 스피드로 바꿔서 개봉하자. 스피드 무슨 뜻이죠? 속도. 벨로시티 속도입니다. 그래서 건반을 쳤을 때 내가 건반을 얼마나 빠르게 쳤는가 느리게 쳤는가예요. 즉 세기를 결정합니다. 빠르게 치면 소리가 크겠죠. 느리게 치면 소리가 작겠죠. 그 수치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건반을 살짝 치면 글리산드로 우잉 하고 사운드가 나고 조금 더 세게 치면 포르타멘트로 윙 이렇게 들어가고 더 세게 치면 레가토로 삥 이렇게 뭔가 레가토 느낌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때 보게 되는 메시지가 이 벨로시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레가토, AMG 이런 또 다른 주법들을 CC라는 애로 다루게 돼요. 111, 110 CC 메뉴가 총 몇 개 있다고 했죠? 127, 0부터 127 CC 111번이 레가토를 조절할 수 있구나. AMG 사실 얘는 뭔지 제가 좀 까먹었습니다. 근데 레가토랑 서스테인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뭐와 관련된 것 같은데 CC 110번입니다. 그러면 CC 110번과 111번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각각 VST마다 알아봐야 되고 이쪽에 보시면 이게 CC 넘버들의 어떤 체계예요. 0번부터 127번까지 있는데 제가 중간 것만 띄워온 겁니다. 이 CC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CC 0번 뱅크 셀렉트 1번 모듈레이션. 모듈레이션 있죠. 모듈레이션 어디서 봤었죠? 여기서 봤었죠. 피치밴드와 모듈레이션. 피치밴드는 스테레오 스파이서스의 기본 정보, 그리고 모듈레이션은 CC 메뉴의 첫 번째 정보. 아하, 이게 지금 조금 어려우신 분은 피아노 곡을 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디 작업을 할 때 학생들이 건반 작업을 했습니다. 건반 페달이 없어요. 당연히 미디 컨트롤러에는 페달이 없겠죠. 얘 사면 페달 안 딸려옵니다. 페달 따로 사셔야 돼요. 뭐 딸려오는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딸려오지 않아요. 그럼 페달은 어떻게 넣을까요? 페달 정보 있나요? 키보드 페달 정보? 없죠. 이런 추가 정보를 이 컨트롤 체인지 CC 메뉴에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컨트롤 체인지를 컨티뉴어스 컨트롤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똑같이 CC입니다. 그러니까 나 체인지 컨트롤 체인지라고 배웠는데 컨티뉴어스 컨트롤이라고 나오네. 이게 뭔 말이지? 그냥 CC라고 보시면 돼요. 이 CC 메뉴의 67번이 소프트 페달이에요. on, off. 그 다음에 66번이 소스티누트. 여기에서 페달 선택하는 겁니다. CC 메뉴 67번 거 갖고 와서 페달 기입해지는 거예요. 데이터로 그려주는 겁니다. 이 개념이에요.
이 악기 볼륨이 너무 크네. CC 메뉴 7번 갖고 와서 볼륨 이렇게 줄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CC 메뉴예요. 왜냐면 여기에는 볼륨이라는 애가 없죠.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벨로시티는 세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피아노를 세게 치면 소리가 커져요. 근데 그렇게 커진다라는 건 음색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정말 부드럽게 피아노를 연주했는데 소리가 크다고 벨로시티를 올리면 부드럽게 연주한 게 세게 연주한 게 돼요. 그래서 볼륨과 벨로시티, 음색과 볼륨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도해 주실 때 벨로시티 조정하기보단 벨로시티 말고 볼륨을 조정하도록 해. 선생님 볼륨 메뉴가 없는데요. CC 메뉴에 들어가면 된단다. 이 개념입니다. CC 메뉴 이외에 보셔야 되는 건 미디 건반은 피아노 건반과 달라요. 피아노는 88 건반이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피아노는 88 건반입니다. 그런데 미디는 정말로 미디이기 때문에 건반을 만들면 만들수록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어요. 이쪽으로 옥타브를 막 내리거나 막 올리면. 그래서 실제 피아노로 칠 수 없는 영역도 얼마든지 컴퓨터상에서 만들 수 있고, 그러한 영역, 물론 아주 쓸 수 없는 영역까지는 아니에요. 88 건반이면 웬만큼 다 커버됩니다. 그런 저음역대에 또 이 조절할 수 있는 애들을 넣어놔요. 그게 키 스위치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오케스트라 VST예요. 이 오케스트라 VST의 어떤 사운드를 나는 서스테인으로 연주하고 싶고, 포르테 피아노로 연주하고 싶고, 스포로잔도로 연주해보고 싶고, 스카토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스타카토로 연주하고, 트레몰로로 연주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아래쪽에 있는 C0, 아마 얘게 빨간색으로 보통 표기되니까 얘일 거예요. C0, 얘 누르면 서스테인, C샵, 얘 누르면 포르테 피아노, 얘 누르면 스포로잔도. 그러니까 왼손으로는 얘를 누르면서 지금 트레몰로다 이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 멜로디 연주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솔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아마도 바이올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C0 돼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C0, D0, E0 얘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피아노 건반의 C4보다 하나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C4, 미들 C가 미디 키보드에서는 C3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모든 걸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내가 선생님이 어떤 설명을 했는가, 뭘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이전에 뭐 얘기했죠? CC, Control Change Message, Continuous Control 혹은 Control Change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키보드 건반에서 얘를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얘기했고, 이렇게 바꿀 수 없을 때는 이전에 벨로시티로 바꿀 수 있구나. 이건 VST마다 달라요. 정해진 규칙이 없어요. 그 회사의 어떤 특징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건 앰플 베이스라는 VST예요. 원래 이 위쪽으로 베이스 그림이 있는데 제가 편의상 잘랐습니다. Sustain, NH, FM, SLO, LS, HP.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물론 저도 약자가 잘 생각 안 나는 거 있는데 서스테인이에요. 말 그대로 음을 쭉 길게 하고 싶을 때는 얘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슬랩 베이스, 예를 들어 엄지 이렇게 초퍼라고 하죠. 이렇게 두드리면서 치는 탁기 버전으로 치려면 얘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 불을 쓸 때는 도레미 이렇게 치다가 얘 불 들으면 도, 레, 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 어떻게 조절할까요? 생긴 게 도샵, 레샵, 미, 파, 파샵, 솔, 솔샵, 라 이렇게 생겼죠. 얘도 여기에 있는 애예요. C0를 연주하면 서스테인, G0를 연주하면 슬랩, 그 다음에 G샵을 연주하면 탭, 만약에 악기 때리는 듯한 사운드. 왼손으로 얘 연주하면서 이쪽 연주하면 라이브 레코딩에서 얼마든지 서스테인 하다가 슬랩, 탭, 서스테인, 스타카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른데 대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제너럴 미디로 가르치면 돼요. 제너럴 미디는 일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 회사들이 모여서 미디 체계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1번 패치 사용하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회사 1번 패치는 피아노고 어떤 회사 1번 패치는 스트링인 거예요. 으악,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번호를 맞춥니다. 1번부터 8번까지는 피아노 영역, 9번부터 16번까지는 크로매틱 퍼커션, 17번부터 24번까지는 오르간. 이렇게 번호를 맞춰요. 제너럴 미디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러면 학생들이 집에서 사용한, 예를 들어 큐베이스라고 가정하면 큐베이스 할리온의 제너럴 미디로 작업한 건 학교에 가져와서 그대로 열어도 열려요. 물론 사운드는, 제너럴 미디는 아주 뛰어난 사운드를 만들지 못해요. 지금의 VST는 오케이, 여기에서 소프라노, 색소폰만 엄청나게 좋은 악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가정이기 때문에 VST만 갖고는 학생들과 빠른 협업의 작업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제너럴 미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봤던 미디 컨트롤러,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키보드형 마스터 키보드 역시 미디 컨트롤러예요. 쟤는 신디사이저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많이 달려있죠. 이게 미디 컨트롤러예요. 위쪽에서 봤었던 얘입니다. 얘와 얘가 합쳐지면 아까 그런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88 건반의 묵직한 건반 무게에 미디 컨트롤러로 다 있더라. 게다가 신디사이저 기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더라.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모든 건 예산에 맞춰야 되는데, 학교에서 실습용으로 미디 컨트롤러형 키보드를 산다.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적당합니다. 미디는 누르는 걸 신호로 바꿔서 보내주기 때문에 때리는 걸 신호로 바꿔서도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겠죠. 드럼 머신도 똑같은 역할이고요. 기타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 만들었죠. 그리고 브라스와 이건 아마 색소폰일 거예요. 색소폰이나 클라리넷 같은데, 이런 부는 악기들도 얘네들이 피치를 바로 미디 신호로 바꿔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미디 컨트롤러예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미디에 대한 이론적 배경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구몬 선생님이 오시기로 해서 빨리 해야 돼서 말을 조금 빨리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실습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사용하는 건 스튜디오 1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튜디오 프라임이라고, 여기에 아이디를 만드시면 기능은 조금 제한되지만 무료 버전이 다운로드가 가능했는데, 갑자기 그 스튜디오 1 5가 등장하면서 무료 버전이 사라졌어요. 프라임이 사라졌는데 조만간 다시 프라임이 뜰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데모 버전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기한 없이 쓸 수 있는, 다만 이제 약간 그 기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걔를 다운로드 받으면 대략 이런 애가 열립니다. 그동안 제가 작업했던 것이고요. 최근에 작업했던 거 하나만. 이렇게 열었을 때 시간이 꽤 걸려요. 이게 VST들이 최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로 가는 시대에 용량은 커지지만 아직 그거를 완전하게 이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나머지의 요소들은 아직 좀 더디게 가고 있죠. 더디다기보다는 열심히 쫓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아직은 SSD 같은 경우가 막 테라바이트 단위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VST는 엄청나게 덩치가 커지고 있거든요. 옛날에 한 5기가짜리만 해도 우와 괜찮은 거다 했는데, 이제는 뭐 150기가 되는 게 뭐 그냥 발에 채이듯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야 떴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케스트라 풀 작업을 해서 나중에 열면 정말 이거 여는 거 한번 하고 화장실 갔다 와야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속도가 뜹니다. 일단 잠깐, 이건 SBS 최근 작업한 건데요. 잠깐 들려드리면, 아직 OK 사인은 제가 받지 못했지만 SBS에서 로고 이런 걸 이제 OAP라고 하거든요. 이 OAP를 바꾼다라고 해서 의뢰가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개념은 이제 보통 이래요. 새로 하나를 열어서
빠르게 과정만 보여드리면, 자, 빈 출력입니다. 마치 빈 오선지 앞에 서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앞길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VST입니다. 이게 VST가 아니면 이런 애들이 하드웨어로 있어야 돼요. 덩치 크게. 그런데 이제는 이게 다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이렇게 모여 있죠. 제가 설치했으니까 저는 이게 이제 뭔지 알고 있겠죠. 몇 개의 예제를 보여드리면, VST를 끌어오면 그 VST에 맞는 출력이 생기고 건반이 연결되어 있다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VST는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운드 리자드라고 EP를 사용하는 굉장히 좋은 VST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제 건반 all input이 라운드 리자드라는 아웃풋에 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얘를 미디상에서는 레코딩을 할 수 있죠. 라이브 연주라면 그냥 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 신호를 컴퓨터가 미디라는 데이터로 받으니까 얘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게 미디의 획기적인 발전입니다. 그래서 메트로놈 세팅하고 대충 이렇게 템포 조절하고 프리템포를 해놓은 다음에 레코딩 버튼 하나, 둘, 여기까지만 해보죠. 이게 라이브 레코딩이에요. 메트로놈 켜놓고 직접 연주하는 거. 저는 지금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얘를 에디팅 할 수 있는 창으로 들어가요, 보통. 그래서 이런 애를 옆으로 쓱 밀어놓으면 되겠죠. 이래서 그 모니터가 여러 개 있으면 편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피아노 롤이라고 해서 미디 에딧 창입니다. 얼마든지 얘 앞에 잡고 줄이고 음정 바꾸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velocity, modulation, pitch bend, aftertouch, sustain 페달. 이것들 어디서 봤죠? velocity, modulation, pitch bend. 스트레스 바이트랑 데이터 바이트랑 CC 메뉴에 있는 가장 자주 쓰는 애들을 밖에다 빼놨구나, 이거예요. 서스테인 페달. 만약에 제가 실수로 서스테인 페달 지금 연주했습니다. 서스테인 페달. 그래서 서스테인 페달 밟았을 때 떠있고 띄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쪽이 온이고 아래쪽이 오프예요. 만약 서스테인 페달을 제가 지웠어요. 얘는 지워져요. 근데 얘네는 지우는 메뉴가 없죠. 왜일까요? 얘는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 세팅 잡아놓은 거예요. 서스테인 페달 어디서 갖고 와야 되죠? 아까 서스테인 페달 어디 있었죠? 여기 있죠. CC67. 이 CC67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느냐? 파라미터 미디에 관련된 CC 메뉴 보여줘. 프로그램 체인지, 뱅크 셀렉트, 브레스 컨트롤, 컨트롤 3, 풋. 얘네들이 뭐냐? 아까 봤던 CC 메뉴들이에요. 볼륨, 밸런스, 컨트롤 9 보이시죠? 컨트롤 10, 10, 9, 8, 7, 8, 7, 7번 볼륨, 8번 밸런스, 7번 볼륨, 8번 밸런스, 컨트롤 9. 얘 지금 CC 메뉴구나. 컨트롤 체인지, 컨티뉴어스 컨트롤, CC 메뉴구나. 명확하시죠? 그러면 67번으로 가야겠죠? 63, 64번. 64번이네요. 네. 서스테인 페달. 64번 다시 불러오면 서스테인 페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분명히 페달이 있었는데 지금은 페달이 없죠. 페달 on. 지저분하다. 여기에서 페달 한번 오프, 다시 on.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미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만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악기의 특성을 알아서 그 악기들 하나씩 그냥 더해가는 거예요. 방금 넣은 건 애딕티브 드럼입니다. 자, 드럼 모듈이에요. 이런 드럼이 있고 내가 이런 그루브구나. 보통 이런 걸 이제 그루브라고 그래요. 누가 미리 연주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런 그루브구나. 그러면은 방금 봤던 그 그루브 잡고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방금 사람이 쳤던 게 이렇게 미디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죠. 물론 템포랑 조금 더 봐야 되지만 이렇게 갖다 놓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으면 킥이 2번 밟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나씩 그냥 한 번씩만 심플하게 밟아주도록 해야지. 하이햇이 너무 칙칙칙칙칙 거리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이햇 다 빼버릴 거야.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사람이 쳤으니까 정확하게 못 칠 때니까 아주 정확하게 친 것처럼 퀀타이즈란 기능을 할 수 있고요. 퀀타이즈 기능 하다가 사운드가 안 맞았으면 얼마든지 잡고 끌어서 가져다 넣을 수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미디 작업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번 정도면 기본은 다 배워요. 이 악기 셋업과 장비 셋업 이런 게 힘들어서 그렇지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배우고 예를 들어 이렇게 칼 모양 갖고 와서 얘 잘라낸 다음에 얘 지우면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오디오 에디팅과 비디오 에디터와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얼마든지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믹서 창에 와서 이 악기에 필요한 VST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하이패스 필터라던가 컴프레스라던가 리버브라던가 그리고 최종적인 마스터링 작업을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넣어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미디 작업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믹싱과 마스터링에 관련된 거니까 만약에 학생들한테 이런 이제 액티비티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좀 마음에 드는 사운드를 만드는 것까지만 우리가 작업을 해보자라고 라인을 정하시면 되겠죠. 얘는 베이스를 하나 넣어볼까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얘를 그냥 렌더링을 해볼게요. 우리가 비디오 봤을 때도 범위 설정해줬죠.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 범위 설정 해주고 그 다음에 송 엑스포트 믹스 다운 얘는 렌더링이라고 안 하죠. 믹스 다운 어디서 봤죠? 엑스포트 믹스 다운 오디오 파트에서 봤죠. 오다시티에서. 자, 얘도 역시 테스트라고 이름 붙이고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게 44.1에 16비트 mp3 익숙하죠. 하지만 mp3로 작업하는 경우 없습니다. 웨이브 파일로 엑스포트. 그러면 스튜디오원 같은 경우는 방금 엑스포트한 폴더를 열어줍니다. 이게 방금 우리가 만든 괜찮죠? 네.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위해서 사운드 보정하고 작업하는 믹싱과 마스터링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한테 결과물을 내서 소기의 성취감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작업이고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샘플들이 되게 많이 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치지 못해도 이미 잘 나와 있는 드럼 비트의 샘플 사운드
이런 샘플들을 가지고 와서 얘 연결하고 연결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음악을 만들 수 있어요. 얘만 솔로로 들어보면 지금 이제 템포를 안 맞은 걸 갖고 와서 그러지만 얘 잡고 이렇게 쭉 가져다가 놓고 딱 거리지 않게 하면 얼마든지 연결해서 이 위에 악기들 얹고 하면 건반을 못 치는 학생도 베이스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도 샘플을 조합해서 음악을 만드는 건 굉장히 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미디를 한번 학습시켜 주시면 되고요. 네, 구몬 선생님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금요일날 오전에 중간고사 대체과제를 설명하면서 유튜브 계정과 QR코드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